제가 입사하고 2년차 정도에 팀에서 가장 똑똑하고 인정받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기획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선배였죠. 근데 그 선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침울해졌고요. 처음엔 그냥 선배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퇴사를 했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팀장님이랑 계속 충돌했다고 하죠. 회의 때마다 팀장님과 다른 의견을 내고 계속 충돌하면서 1대1 면담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성격 급한 선배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쓴 거죠. 어쨌든 주요 이슈 대부분이 팀장님 뜻대로 진행이 됐고 불행하게도 결과가 안 좋았죠. 퇴직한 선배의 말이 맞았던 거고요. 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직장 생활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팀장님에게도 상사와 입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팀장은 위아래로 치이면서 성과를 내야만 하고요. 물론 자기 생각과 반대로 해야 할 때도 있겠죠. 방향이 미리 정해져서 내려오는 업무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팀장에게 가장 필요한 팀원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항상 믿을 수 있고 팀장이 결정하면 함께 따라주는 사람이 절실하고요. 그러니 팀장들이 마음에 맞는 팀원 한 명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팀원에겐 상사를 맞추는 자체가 실력이자 성과인 거고요. 사실 처음엔 저도 상사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게 많이 이상했죠. 학교 때는 정답만 맞추면 됐잖아요. 근데 회사는 많이 달랐죠. 내가 맞다는 것과 내가 잘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고요. 내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가끔 상사를 맞춘다는 의미가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는 거냐고 묻는 후배들이 있죠. 물론 그건 아니고요. 예전엔 저도 팀장님이 A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저는 B가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회의 때 바로 말했었죠. 제가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이 강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걸 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팀장에게 반박하는 건방진 직원이 되는 거죠. 회의 끝나고 팀장님에게 조용히 말해도 되는 걸 나를 위해 잘난 척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었고요. 다행히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팀장님, 우선 A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B안도 같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요. 일단 주도권은 팀장님께 드리고 내 생각은 선택지 형태로 정리하는 거죠. 나름 팀장님과 조율하는 거고요.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팀장님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6개월 정도 했더니 팀장님이 먼저 저에게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때부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성과나 관계도 개선됐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저에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렇다면 팀장이 인간적으로 싫어도 무조건 맞춰야만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다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상사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아무리 나빠도 나와 맞고 안 맞고는 다른 문제니까요. 남들에게 위기지만 나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팀장을 맞춘다는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이고요. 내가 이 조직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려면 팀장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팀장이 성과와 평가를 모두 결정하고 평판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직장 생활의 80% 이상은 팀장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 팀장을 무조건 맞춰야만 하죠. 물론 팀장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팀장이라도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들만 죽어나는 거죠. 직장인은 회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상사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능하면 상사를 맞추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모습 자체가 직장 생활의 실력이죠. 직장 생활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상사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럼에도 현실은 팀장과의 관계가 나쁜 직원들이 너무나 많죠. 팀장 때문에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고 퇴사를 선택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만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회사 밖은 지옥이니까요. 그리고 상사를 맞춘다는 건 단순한 아부나 복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죠. 원래 직장 생활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사의 입장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상사의 보고 방식이나 우선순위를 맞출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상사의 말이 틀리더라도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조율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원래 직장 생활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상사를 맞춘다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성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죠. 물론 이게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솔직히 상사를 맞추지도 못하면서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가능하면 상사를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시작은 상사를 좋아하려고 노력부터 하시고요. 상사는 극복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가장 큰 고객임을 잊지 마세요. 상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저는 상사를 맞추지 못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